참 우리 겉모습에 많이 현혹될까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요. 태권도 학원 관장님의 아내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듣습니다. 아하. 여기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건데. 약간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네. 하겠습니다. 380이라는 돈을 이자라고 받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14년씩 전세 많이 사기당한 거거든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믿었죠. 이 마음을 누린당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큰 거죠. 피해자분들 첫 번째 말씀하신 분 얘기 들어보셨죠? 매달 380만 원이란 돈을 거금을 이자 명목으로 받으니까 혹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네. 대체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무려 36명인데요. 세상에.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년 사이에 무려 85억 원이라는 금액을 끌어모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범행 수법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네. 사실은 이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그 태권도장 원생 부모님과 지인들, 그러니까 지인 관계로 얽혀 있는 사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 학생, 우리 아이의 그 선생님의 부인인데 설마 학부모인 나에게 사기 행각을 세상에. 벌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하. 그리고 처음에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돈을 투자했더니 처음에 이제 몇 달은 이자가 거액의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오니까 더 추가로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그러한 많은 금액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사실은 이웃이다 보니까 평소에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고 아하.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명품들을 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재력에 얼마나 어떻게 잘 투자를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저런 아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실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 국장님, 앞서도 피해자분의 얘기 나왔습니다만 매달 380만, 한동안은 아마 380만 원 정도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자 명목으로 돈을 제때 꼬박꼬박 줄 수 있었죠? 이게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돌려막기. 돌려막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투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앞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를 줬던 거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기 수법. 이것도 네. 똑같은 거죠. 아하. 이게 우리나라가요, 보면은 사기 사건이 거의 1년에 30만 건 일어납니다. 세상에요. 거의 1분, 2분에 한 건씩 사기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런 정도로 정말 사기 대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이른바 공짜는 없다. 아하. 지금 이 사건도 보면 20%의 이자를 주겠다. 이거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리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 아하.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지. 내가 투자해서 뭔가 이거 상당히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네. 저 사람 네. 믿어도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하. 사기에 넘어가기 십상인 것이죠. 투자자들이라 해봤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태권도 학원의 태권도 이 체육관의 아이들의 부모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뭔가 혹하는 말에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훔친 이 말이 있었답니다. 나도 이모의 빌딩 임대 사업에 투자해서 짭짤하게 이득 좀 봤어요. 라고 하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외제차 굴리고 해외여행도 39차에 갔다 온 자랑했겠죠?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꼭 투자해보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 진짜일까?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380만 원 매달 이자 들어오니까 우와 대박 진짜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광산 변호사님, 이게 꼬리가 밟히지 않을 것 같은 이 사건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요? 일단 이제 그 전제로서 네. 강남 빌딩이요. 아하. 그게 연 수익률이 5% 나면 엄청 많이 나는 엄청납니까?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20%는 뭐 그건 상상을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돈이겠죠. 그런데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것이 이제 피해자들이 원성을 사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러겠네요. 네, 예. 아.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네. 뭐 통장, 계좌 뭐 다 잡아가지고 증거를 찾았어요. 아하. 그런데 처음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합니다. 왜요? 증거나 뭐 도주 염려가 없다. 주거가 일정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아마 처음에 거짓말했던 것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보강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4년치 계좌 추적하고 피해자 진술을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결국은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 아. 근데 1차 때와 다르게 이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돌려막기식의 이것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엄청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난 이자를 받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위의 친척들,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아, 입소문 내는군요. 그렇죠. 아. 나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네네네. 너희들도 아하. 한번 해봐라. 해봐라. 아하. 그래서 이제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면 아하. 이제 받은 돈 갖고 처음에 이자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받은 돈을 지급하니까 이제 돈이 갈수록 고갈이 되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그 돈이 꼭 공짜로 얻은 돈 같으니까 막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을 쓰고 그러겠네요. 하니까 돈이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끌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더 이자를 더 많이 주죠. 그렇게 되고. 아하. 그래서 저런 돌려막기식의 어떤 그 피해자 특징,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있으니까 투자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하. 대부분의 이러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 특징은 네. 다 돈을 어디서 빌려온 빌려와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못 받고 다 자기가 또 빚을 지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 발등에 도끼를 찍어도 유분수죠. 이 사람을 검거한 경찰에게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는데 일단은 최명규 원장님 피해자들이 앞서도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지인들이라는 점에서 일단 죄진도 불량하고 일단 많은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네, 이제 지인들을 사용한 거는 그냥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이제 지인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 지인이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마지막에는 이 돌려막기의 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SNS나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는 형식의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벽에 이제 부닥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인들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기꾼이 나쁜 거지 본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바보같이 여겨져요. 아하.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전부 지인이 아니면은 네. 내가 내 스스로 바보처럼 여기더라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남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내가 바보같이 속았다는 거를 갖다 세상이 전부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삼촌도 알고 지인도 알고 아하. 그러면서 또 압박을 받게 되니까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되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지는 것 아하. 같아요. 피해자들은. 여기 보니까요, 소 국장님. 네. 이 경찰 얘기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오늘요.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부러워한대요. 일단 아파트 큰 평수 살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4년간 39차례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그걸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버젓이 또 사진 찍어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도 좀 끼워줘. 그 투자에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일부러 또 그렇게 유도를 했을 거예요. 아하. 내가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거 하면은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을 벌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고 2차도 사고 명품으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아하. 내가 친하니까 당신한테만 네. 얘기하는 건데 아하. 여기 투자하면 한 20%는 벌어. 아하.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거의 네. 100%. 아하.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면은 네.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람들만 투자를 하고 처음에는 막 이자가 380만 원씩 막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자 이렇게 받고 있어. 괜찮아. 그런 거 같아. 아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나도 좀 거기 좀 낄 수 없을까? 그러네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고단수 사기 수법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 본인은 일종의 이제 허세죠. 네. 그것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아하. 이런 명품차, 뭐 고급 외제차,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저는 이상한 게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36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번에 보면 이 사기꾼이 얘기한 이모도 없었고 그러네요. 강남 빌딩도 아예 빌딩도 없었어요 없었고, 자체가. 아하.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일부라도 강남 빌딩 그럼 한번 강남 빌딩 구경하자.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야 돼. 2억을 그러니까요. 투자했다면 서울 네. 간 김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아하. 어디야?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아하. 왜 이 부분이 아무도 이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체를 어떤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뭐 그게 참 이상하죠. 의도적으로 이제 강남 빌딩이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하면 강남 강남이니까. 아닙니까? 아하. 거기서 강남 빌딩이니까 아마 부산을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빌딩에 투자해가지고 20% 수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근데 강남 빌딩이면 엄청 뭐 몇백억, 뭐 경우 1,000억 넘어갈 것이고, 네. 그러면 뭔가 부산과 다른 수익이 날 것이다. 아하. 그럼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아. 그리고 아마 확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확인했냐면 그냥 사진 보여줄 수 있죠. 아. 이게 뭐 강남 테헤란로 어디에 있는 빌딩이다, 뭐 청담동에 있는 빌딩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법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거 우리 이모와 관련 있는 회사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아마 치밀하게 그러겠네요. 속였을 그랬을 것으로 수도 보입니다. 있겠어요. 최명기 원장님, 정말 이렇게 보면 사기를 치는 방법도 갈수록 참 잔머리를 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한테 많은 돈을 갖다 끌어오는 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못 믿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랬을 거예요. 돈 다 줄 테니까 빠져나가. 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홍순빈 아나운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까마득히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아내가 돈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게 아내가 투자를 잘해서 가져오는 것이 참. 이런 사기를 치고 있을지는 남편도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상황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 참 답답합니다. 법의 단죄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